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데 또 내일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낙폭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을 지난주에 돌파하고 나서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에 26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614포인트 선까지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모습이죠. 오늘 0.1% 정도 하락하면서 866포인트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본 시장도 1% 넘게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의 훈풍을 일단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이제 하반기에는 2700선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의 FOMC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지 이번 주의 시장 일단 코스피가 2600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는지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 저희가 20가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증시 파워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텐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해결책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그리고 다얼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시장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해드립니다. 반정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SK네트워크스를 시작으로 BH, 솔트룩스, 에로티 베큐움, 코스맥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뉴로메카, 롯데쇼핑, 동진세미캠, 마이크로투나노, KH바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끌고 갈까? 아니면 매도할까? 이런 궁금증도 좋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항상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약간 멀어질 수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또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시장을 대응을 하고 포트에도 좋은 종목을 담아보면 좋은 찬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바로? 네, 첫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 이 SK네트워크스는 그 SK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
이고요. 또한 전체적으로는 좀 지금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531억 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기대감이 좀 더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그 SK 네트워크스의 그 중요 포인트는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들이 7월부터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은 동일한 충전기는 자유롭게 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동사는 그 자회사 SK 링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SK 네트워크스가 작년에 그 완속 충전기 운영업체인 에버원을 100억 원의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S 차저를 좀 인수를 했는데 이 SS 차저가 결국 SK 그 일렉 링크로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충전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SK 그 일렉 링크의 경우에는 전국 1,800여의 급속 충전기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같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첫 번째 종목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 대기업 중에 SK 네트워크스를 좀 체크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뉴로메카. 뉴로메카. 우선 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그 부각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작년까지 이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훈풍을 불었다가 지금 약간 상반기 때 숨고르기 후에 어떤 종목별 이제 뭐 슬림화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이 가장 좀 부각을 받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협동 로봇이나 여러 가지 부품 또 이제 뭐 자동화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과시화는 점점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협동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의 어떤 솔루션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부분에 본다고 하면 타사 대비해서는 지금 경쟁력을 계속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이 작년까지만 했을 때 협동 로봇이 연 700대였는데 지금 작년 이후부터의 협동 로봇 제품에 대한 캐파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에 대한 이 가격까지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뉴로메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지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 뉴로메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BH입니다. BH. 이 BH는 그 FPCB 전문 생산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및 LG전자 계열 업체 등의 국내 주요 IT 제조업체 중에 휴대폰 관련된 OLED, LCD 등을 좀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에 그 갤럭시 그 Z 폴드 5인가요? 그게 이제 7월에 네. 그 좀 발표할 예정이고 하반기 때는 아이폰 15도 하반기에 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동사는 아이패드 향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데 OLED 아이패드 향에 대한 FPCB에 대한 올해 그 2024년 매출이 대략 한 1,450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2025년 때는 2,42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수요가 굉장히 좀 늘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핸드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뒷받쳐줘야 될 것이고 또한 OLED가 자체가 지금 요새 소형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뭐 차량용이든 전장용이든 여러 가지에 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 아이폰 향의 매출이 1조 원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좀 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좀 롯데쇼핑. 드리면은 네. 우선은 뭐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부문별로의 실적에 대한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 물론 이제 하이마트와 홈쇼핑 쪽에서의 이 실적은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 백화점과 어떤 할인마트에서 손익 개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의 주력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의 어떤 리오픈 효과도 그렇고 내수 소비도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커머스 뭐 사업 쪽에서는 약간의 투자를 좀 축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될 만한 사업 부분의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롯데쇼핑이 이 어떤 그 매크로 지표보다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트 쪽에 봤을 때는 원가나 여러 가지 분의 개선 추세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실적의 마진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 컬처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에 대한 증가가 나와주면서 영업 적자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슬림화 그리고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쇼핑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가도 사업도 한번 체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종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솔트룩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실상 AI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를 크게 부각받은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뭐 지금 메타 휴먼 사업 등의 신규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AI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사실상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사업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초개인화 AI 서비스 사업도 다시 신사업으로 좀 더 진행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술력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사실상 그 엔비디아의 시장 기대치에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이슈에 따라 그 솔트루스가 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의 대부분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연관점이나 그런 쪽에 그 GPU나 그런 쪽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약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아쉽게 보였다라는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AI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요. AI 기업의 문자, 음성, 영상 중에 특정 분야를 강점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솔직히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영상과 같이 탑재를 했을 때에 대한 영향력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다음 트랙으로 부각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솔트룩스 잘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우선 동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지난달에 좋아지면서 같이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한마디로 이제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 효과가 이 동진세미캠의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구조로 기대감을 계속 받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4월부터 그 뭐 감산에 대한 부분이 이 동진세미캠의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매크로 지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선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 지난주에 약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동진세미캠의
향후에 뭐 실적에 대한 그 키포인트는 뭐 주가와 뭐 별개로 봤을 때도 이 노광 장비, 이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부분의 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이제 포토 레지스트의 양산 사용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결함이나 그리고 기술력 증대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진세미캠의 이 노광 장비 쪽에서의 장비 매출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기존의 본업에서 이 프로덕트 믹스,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한 개선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간식이 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관심 가져볼게요. 네. 동진 세미캠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에로티베큐움입니다. 에로티베큐움. 네, 발음도 어려운 기업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 기업은 사실상 건식 진공 펌프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한 태양광 셀 제조에 사용되는 그 포월 베큐움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건식용 진공 펌프거든요. 이걸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셀도 같이 좀 연계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요 주주는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6일에 중국 업체와 이 동사는 408억 원 규모의 태양광용 건식 진공 펌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결국 태양광 셀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계속 매년마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핵심 업종인 2차 전지, 반도체, 태양광 기업에 따른 투자 확대에 대해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향 태양광 매출 증가가 앞으로 좀 기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섹터가 엮여져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래 연속 기간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세가 네. 네, 좋습니다. 자, 에로티베큐움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이죠. 마이크로2 나노. 마이크로2 나노.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미세 이 전자기계 시스템이죠. 이 MEMS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가장 좀 독보적이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이 프로브 카드를 이 제품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전공중에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웨이퍼의 칩들의 성능에 테스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 기업들도 뭐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2 나노의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한 좀 꾸준한 매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2 나노의 어떤 그 실적에 그 많은 차지하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와 몇십 년에 가까운 이런 고객사를 고객 관계를 좀 유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든든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2 나노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도 지금 협업을 하면서 기술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하반기에는 꼭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 주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이크로2 나노까지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을 가기 전에 잠시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온리원님의 질문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에로티베큐움을 15,200원에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주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한 16,700원인데 네. 사실상 이전에 그 2021년 8월 기준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18,000원 정도가 딱 먼저 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로티베큐움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이 코스맥스는 화장품 ODM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한 그 소용량 파우치 화장품이 그 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이 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각국 뷰티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태국과 관련된 이슈도 좀 챙길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약 2,200만 개의 그 이상의 소용량 파우치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가 브랜드가 아닌 저가 브랜드를 통해서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 네. 또한 파우치 시장을 통해서도 확대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올해 그 오하이오 법인 청산으로 인해서 연간 2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적자를 점차 축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반기 미국 법인에 따른 하반기 그 미국 법인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5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금일도 한 3% 이상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단 9만 3천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다섯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요? KH바텍. KH바텍. 우선 뭐 지난주까지도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네. 오늘도 조정을 안 받는 걸 봤을 때도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KH바텍 역시 뭐 폴더폰 관련주로서 항상 1차적인 이 관심주로 꼽히죠. 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도 이 작년에 8월 10일에서 이제 7월 말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폴더폰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관심도 뜨거운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 부분인 주가의 폴더폰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을 상황에서 이 폴더블폰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핵심 공급 제품은 바로 이제 그 힌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KH바텍의 이제 외장 힌지 쪽에서의 관심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폴더폰도 이 해를 거듭하면서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만큼 똑같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주름을 없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가장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이 KH바텍의 힌지에 대한 어떤 기술 업그레이드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기존 힌지에서 이제 물방울 힌지 같은 새로운 힌지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 또 이제 그 마진 부분도 당연히 업그레이드되면 더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KH바텍의 마진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또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KH바텍까지 두 분 다 이 새로운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가지고 오셨네요.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소개해드린 10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도 현재 해소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현재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른 2,6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약보합에 머물면서 86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또 이슈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공급 부족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칠레 동위원회가 발간한 리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리튬과 같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앞으로도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격 상승도 장시간으로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위원회는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탄산 리튬 가격이 2020년 12월에는 톤당 7,950달러였는데 작년 12월에는 톤당 6만 달러까지 오르면서 2년 사이에 680%나 급증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31년도까지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반 리튬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 오르면서 25,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반 리튬은 세계 최초로 CULX 공법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법 같은 경우는 공정이 2시간에 불과하고 또 리튬의 회수율이 90%에 달해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 초반에는 보다 높은 상승분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조금 눌려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오는 다른 종목들도 현재는 장 초반 대비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인데 하이드로 리튬도 8%, 포스코엠텍이 8%, 강원에너지도 6% 이상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온 캠텍이고요. 8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인조 대리석 제조업체 라이온캠텍이 수십억 원의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결정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12일로 확인됐고요. 소각 주식 수는 94만 주로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23.28%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다가 현재는 조금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요. 현재 1,5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개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6% 정도 강한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캠핑 가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와서일까요? 감성 코퍼레이션 지속적으로 연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일본의 이 캠핑 용품인 스노우피크의 어페럴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중국까지도 현재 수출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어페럴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먼저 현지 파트너사와 선정 이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캠핑 분야는 아직까지는 개화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취미 수준의 캠핑 인구가 2억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5%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10가지 종목도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이버와 펄어비스, 한국항공우주, 제이시스 메디칼, 레몽레인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필옵틱스, 하나솔루션, 데보마그네틱, 코스모신 소재, 엠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 종목들 저희가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 매수하고 싶은 관심 있는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온리원님의 이 에로티 백큐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시 또 답을 주셨어요. 상담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원래 18,5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반 소장님이 18,000원에 매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절반은 18,000원, 나머지는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주셨습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더 10가지 종목들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반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있는 그 네이버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요. 이 네이버는 그 인터넷 그 검색 포털 사이트, 결국은 네이버에 대한 운영 업체고요. 여러 플랫폼들을 굉장히 좀 많이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한 3,30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어닝 쇼크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인건비 성장 둔화 및 마케팅비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전분기 수준을 좀 유지를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성공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시마크를 통해서 성장세 유지를 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수수료 매출 위주의 일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준다 한다면은 포시마크를 통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좀 네이버가 안 좋았었던 과거의 흐름들보다는 이제는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하고 8월 사이에 드디어 이제 그 출시가 되는 초거대 AI 후속 버전인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기반한 그 차세대 검색 서비스인 서치 GPT, 그러니까 이걸 가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내판에 GPT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의 흐름은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한글과 컴퓨터와 또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새로운 이 GPT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은 뭘까요? 필옵틱스. 필옵틱스. 우선 최근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규모 공급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지난주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지만은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에서는 OLED 장비가 한 30%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6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OLED 장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하지만 주가에 어떤 힘을 계속 줄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자회사 필에너지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2차 전지 스타킹 장비 모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완성 업체 중에서 지금 납품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태킹 장비보다도 이 스태킹, 노칭, 1층 장비 쪽에서의 공급 부분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흑자 전환은 저는 당연한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OLED 장비 쪽도 지금 애플이나 여러 가지 이 전방 업체들이 OLED 쪽에 바꾸는 부분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장비 쪽에서는 또 안정적인 새로운
안정적인 실적의 베이스를 갖추고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플러스 알파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필옵틱스 물론 이제 등락폭 있겠지만 관심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오늘 이번 주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옵틱스까지 잘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예, 7번째 종목인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사실 게임주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 결국은 게임 업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검은 사막을 통해서 굉장히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내년에 그 붉은 사막이라고 있는데요. 이 붉은 사막이 인게임 영상이 일단 올해 8월에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하고 2024년 1분기 때 이 붉은 사막이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더 됐죠.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사실 이 펄어비스가 주가가 좀 아쉽게 흘러갔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때인가? 작년 10월 때일 겁니다.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게임 중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그 게임이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었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포 게임인데 제작자분들한테 공포도 주고 주주분들한테도 공포를 좀 안겨줬던 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년에 그 붉은 사막이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는 길게 중장기적으로 공략할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 뭐 태양광 업체들이 뭐 미국 기업들은 좀 잘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못 가는 게 좀 그러게요. 현재 네.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이 태양광 모듈이나 뭐 셀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적인 어떤 모듈셀 관련 기업으로서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우리나라 뭐 태양광 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기업들은 이 전망은 나쁘진 않죠. 뭐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주택용 시장 쪽에서의 하나솔루션의 입지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 생산 능력을 계속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어떤 태양광 안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솔루션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 미국 쪽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서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이 신소재, 첨단 소재와 어떤 케미칼 쪽에서 실적은 약간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이제 발전소 메가기획 또 AMPC에 대한 효과 부분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의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8번째 종목이죠. 네, 한국항공우주 가져왔고요. 항공우주. 사실 그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데 누리호 3차 발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테마가 소멸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최근에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방산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 항공과 관련된 테마겠지만은 방산도 같이 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동사는 차세대 그 수소연료 항공기 공동 연구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미래 커뮤니티
커뮤터기라고 하는데 커뮤터기 채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19인승급의 도시 간의 왕복 여객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일부 남아있지만 결국은 도심 유빌리티와 관련된 이슈가 나중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가 그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T-50이 있는데 T-50 계열의 항공기에 대한 공지통신 무전기에 대해서 성능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섹터에 대한 조정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산과 관련된 이슈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짧게 5만 땡. 네. 네, 짧게. 얼마일까요? 그것만 드릴게요. 예, 5만 5천 원까지 먼저. 5만 5천 원까지.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제 방산 테마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대보 마그네틱. 대보 마그네틱.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신공장 설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주가가 장중에 막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시간 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좀 장 초반에 물론 지금 현재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오랜만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 양봉을 띄었을 때 다시 한번 대보 마그네틱을 평가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 EMF, 이 전자적 탈철기 쪽에서의 강자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EMF 시스템을 어떤 이 삼성 SDI랑 공동 개발하면서 이쪽에서의 EMF 시스템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지면 또 업그레이드되고 계속 어떤 새로운 2차 전지 기술을 요구했을 때는 이 대보 마그네틱의 전자적 탈철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리튬 쪽에서 계속 이슈가 좀 나와지고 있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리튬 쪽에서 신공장 건설에 대한 어떤 이슈는 이 대보 마그네틱의 주가에 계속 그 어떤 하향 안정에보다는 바닥을 어떤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2차 전지 쪽의 인가공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은 계속 지금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대보 마그네틱까지 함께 설명 들어봤고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등을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제품들이 특이한 게 많은데 뭐 고주파, 레이저 등의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피부 미용기기든 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그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그 신규 비침스 고주파 장비인 덴서티라고 있습니다. 이 덴서티가 국내 시야처 허가 획득을 했고 올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런칭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피부 미용기기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그 고주파 장비는 중국 시장 침투 및 초음파 장비를 또 미국 시장에 침투할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해외 쪽에 확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의료기기든 미용기기든 이게 지금 현재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맞물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반 그 정통 뷰티의 경우에는 좀 아쉽게 흘러가지만은 피부 미용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앞으로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14거래 연속 기간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기간 순매수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땡. 네. 네.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봤습니다. 자, 이성우 차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극재 업체들 네. 중에서는 어떤 그 캐파도 좀 작고 이 다른 어떤 생산력이나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시가총액 큰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좀 밀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오히려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양극재 큰 기업들 대비해서의 그 실적 성장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이 양극재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때 참 등락을 좀 크게 좀 보여주었는데 올해 코스모 신소재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한다면 뭐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뭐 17만 9천 원 이쪽에서의 주가는 거의 조정을 잘 받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역시 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이 실적 성장과 그리고 양극재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만하게 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바로 증명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매년 약 3만 톤의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를 양극재 다시 한번 기업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중에서 골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2분기도 한 9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달성할 가능성이 무난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이 레몽레인은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체이고요. 사실 그 굉장히 좀 핫했던 게 작년 11월이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그렇죠. 통해서 주가가 정말 경이롭게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그 이슈가 끝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을 소멸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이 그 앞으로 좀 재무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독일 원작을 소설을 기반한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그리고 마에스트라 그리고 이영의 주연인 드라마인 그 필하모니아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때 컨텐츠가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 연간 제작 편수를 7에서 8편 정도로 그 확대해서 수주를 좀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웠던 것들을 많이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간 흑자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금 시점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의 순매수세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기관의 순매수세로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아래쪽에 좀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좀 한두 달 정도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레몽레인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엠노 한번 좀 엠노. 말씀드릴 텐데 우선 올해 삼성 SDS 이 지분 인수를 통해서 엠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SCM 공군망 쪽에서의 이 그 엠노가 시장에서 삼성 SDS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시장 진출에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진출한 기대감이 커진 게 바로 이제 엠노의 주가를 뛰어 올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SCM 어떤 시장 내에서는 엠노의 이런 그 포지셔닝에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AI나 어떤 클라우드 이런 그 SCM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시기에 엠노에 대한 관심도 같이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SCM 시장이 25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진출에 의한 매출을 잡히는 부분이 이 엠노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1억을 좀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해서 78%까지 증가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억 가까이 이상을 지금 기대하는 이유가 뭐 이런 SCM 시장 쪽에서의 뭐 성장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얼만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반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엠로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으로 제시해 주실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인 레몽레인이고요. 레몽레인. 그 매수가는 현재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몽레인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이 16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몽레인과 코스모 신소재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하나씩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추적해 보시고 좋은 수익 꼭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모레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